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한 해 농사가 슬슬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히 감귤을 제외한 노지 재배 과일은 대부분 수확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와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사과나무의 저장 양분 축적이 유달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좀 정상적인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사과 농가들 거름주기와 엄피해 예방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확을 마친 다음 잎이 떨어지면 밑거름을 바로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는 밑거름을 살포한 후 2,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흡수가 되는데요. 이 사과나무는 2월 상중순부터 뿌리의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뿌리의 양분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가능한 빨리 밑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토양이 건조하면 엄피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수확 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나무에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과 농가에서는요, 이 말씀드린 내용 잘 유념하셔서 내년 농사에 좀 차질 없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애호박과 단감, 대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가락동 365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1월 2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의 주요 경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1,435톤, 과일과채 729톤, 일반 채소는 13,417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4,988톤을 기록했는데 어제보다 일반 채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총 8,513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 717.8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681톤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36.84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51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5,551원이었고요. 어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34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5,000원 후반대, 5,900원대를 27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큰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5,517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84.52톤이고요. 어제는 82.9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1.521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시금치 섬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63,300원입니다. 어제는 56,972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3,428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0월 27일 73,000원대 가격이 이어지다가 10월 31일 48,632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31일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63,300원의 평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오이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08.6톤이고요. 어제는 180.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28톤가량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취청오이 50개 특품 기준, 평균가는 13,293원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747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0월 27일 12,900원대를 기록하다가 31일까지 상승하면서 15,472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1일 이후 하락하면서 오늘은 13,2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최고가 14,5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진천군이 11,16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논산시는 1,651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88.3톤이고요. 어제는 198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9.7톤가량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팽이버섯이고요. 5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14,500원입니다. 어제보다는 1,500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일주일간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7일 19,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약 5,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14,50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이 14,5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청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4,265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반입 물량 53.52톤이고요. 어제는 33.41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20.11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8kg 상품 기준으로 가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는 24,368원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2,134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10월 27일 20,039원대를 기록했는데요. 10월 1일 어제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26,502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4,36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6,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광주 광산구가 가장 높은 22,485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가지 가격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 애호박의 거래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의 반입 양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호박 전체 반입 물량은 245.8톤입니다. 어제는 185.2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60.66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특품 기준입니다. 오늘은 28,227원의 평균가, 어제는 27,803원의 평균가였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427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특품 최근 7일 최고가인데요. 27일 2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31일 3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31일보다는 약 1,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9,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그런데 범위도 좀 넓혀서 30일을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4일 11,58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10월 26일부터는 그 상승폭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2배 이상 상승한 28,227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청원군 24,132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24,660원이고요. 충남 부여군 20,096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청원군이 3만 원으로 최고가, 진주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24,771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둥근 애호박입니다. 10kg 특품 기준. 오늘은 24,875원의 평균가, 어제는 28,000원대였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3,482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를 놓고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29일 22,000원을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은 3만 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애호박과 마찬가지로 둥근 애호박도 한 달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9일 11,000원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위가 좀 일찍 찾아오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작기가 바뀌면서 생산량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4,8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입니다. 경기 이천시가 16,88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오늘의 채소인 애호박의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장 바로 금요일인데요. 가락동에 반입되는 농산물들 금요일장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농산물은요, 말 그대로 우리네 밥상의 단골 손님, 특히 이렇게 서늘해질 때요 보글보글 된장찌개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청가 호박 경매 맡고 있는 이창주입니다. 아우 깜짝이야. 네, 지금 금요일이 더 이렇게 분주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락동은요. 예. 예, 아무래도 주말이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작업을 전체적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거의 다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반입량은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호박 경매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몇 시부터 경매가 시작이죠? 호박 경매는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좀 시간이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오늘 애호박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가락시장에 지금 호박 종류는 한 5가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호박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파량과 1 이파량은 비슷하고요. 시세는 큰 변화 없이 보합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큰 등락폭 없이 지금 예. 안정적으로 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애호박에 대한 이제 품종이 좀 다양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몇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가락시장에 현재 출하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조선 애호박이 있고요. 그다음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풋호박, 단호박, 늙은 호박이 좀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 주인공? 애호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호박. 한 70% 가까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반입되는 게 애호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 경매사님 뭐 애호박으로 뭘 좀 맛있게 해서 드세요? 네. 호박전을 좀 자주 먹는 편입니다. 요리 좀 하세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 예, 와이프가 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담당, 요리는 이제 와이프가. 네. 예. 호박전을 그 맛있게 하는 뭐 비법이 있던가요? 네. 소스인 것 같습니다. 먹기만 해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애호박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좀 현재 가장 많이 출하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동절기에는 이제 봄철까지 가장 큰 지역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이 주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경남, 진주 지역이 가장 큰 반입량을 보이고 있고요. 봄철 이후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이 주출하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충청도 청원 지역이 가장 많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충청도 지역이 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역적인 특성인가요? 다른 건 없고요. 그쪽에 청주나 청원 지역에 자홍반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선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생산량이 면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은 그분의 어떤 좀 단합, 이 화합부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공동 선별이라면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이네요. 예, 선별장이 따로 있고요. 농민들은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으셔가지고 선별장에 갖다 주시면은 그 물건은 이제 엄설된 선별된 분에 의해 가지고 네. 예, 전체적으로 고르게 속박이 없이 지금 선별을 하면서 이제 시장 출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선별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 더 많은 이제 애호박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애호박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보면 아이고 이렇게 좀 상자로 이제 포장이 되잖아요. 하나 정도 들고서 좀 제값 잘 받는 좋은 애호박 특징을 한 번 더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애호박은 열이 많은 가치입니다. 특히 작업을 하실 때 수확을 하신 후 바로 박스 작업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중간에 습이 차다 보니까 대인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확을 하신 다음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콘티나 바구니에 담으셔가지고 다음날 출하하시기 전에 박스 작업을 하셔야지만은
댐과 비율이 적습니다. 또한 애호박은 지금 20개 포장인데요. 밑단과 윗단의 단과 특히 짧은 과가 섞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차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요. 선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눈에 봐도요.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보는 요 애호박이잖아요. 근데 예.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이 이쁜 애호박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거든요. 예. 예, 뭐 품종은 대략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거는 이제 봉지를 씌운 거랑 그다음 봉지를 안 씌운 애호박 2가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용도는 비슷하나 그에 따른 가격은 좀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가장 좋은 가격 받는 애호박은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묶은 자리에 꼭지가 거의 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꼭지가 올라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색태나 크기,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딱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지금 들고 있는 요 정도 크기의 요 빛깔이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애호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특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애호박입니다. 네. 작년하고 좀 반인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작년 대비 좀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출하가 이루어져야 될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9월달에 집중으로 비 피해가 조금 발생한 농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출하 시기가 약 한 달 정도 좀 늦춰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충청도 지역에 지금 큰 일교차와 기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출하 종류가 임박한 농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발임량은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대비 감소다. 근데 지금 뭐 이야기를 듣지만은 안타까운 게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이제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경남 진주 지역이 동지역에는 가장 큰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도 약 한 30% 정도 내외에서 지금 비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라도 이제 광양이나 이런 쪽도 지금 비 피해가 있는 것 때문에 10월 초에 다시 재정식 들어간 농가들이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까지 살짝 좀 반입량이나 시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뭐 예측하고 계세요? 네. 다음 주에도 반입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정 소비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시세는 보합세나 약 보합세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 시기에 좀 우리가 그냥 포글포글 된장찌개에 그냥 같이 애호박 송송 썰어 넣으면요. 그 꿀맛인데 소비가 조금 가정 소비가 감소됐다는 마음이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원래 매년 이맘때 김장철을 앞두고 과채료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장철에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김장 위주로 좀 맞습니다. 채소로 들어가다 네. 보니까 한동안은 좀 시세가 다만 이제 반입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현 고단가 상태에서 25,000원에서 27,000원대 고품질은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큰 이제 시세에 대한 변화 없이 지금 그래도 안정적인 시세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 애호박에 대한 경매상 짚어주셨는데 좀 종종 자주 나와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애호박을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이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반역이 살짝 좀 줄어들면서요. 보합세로 가격은 형성을 하고 있지만요. 소비가 둔화됐단 말이 조금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소비자분들은요. 이 맛있는 애호박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현장 분위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또 전문가분과 함께 주요 농수산물 유통 흐름과 소비 동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방송에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전문가분이십니다. 농촌진흥청 김창환 연구사인데요. 가락동 365의 라이징 스타라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가창환이다 이런 칭찬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이 가창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맞는 채소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품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장철이다 보니까 마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마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마늘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항상 매일 먹는 채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늘의 소비는 거의 매년 이제 일정하게 매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다만 이제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확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자료를 살펴봐도 가구당 마늘 구입액은 한 3만 원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구매하는 품목인데요. 예. 다만 이제 두 가지 시점에서 이제 소비가 좀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달쯤 해서 이제 햇 마늘이 나오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곧 이제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장철을 앞두고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매처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기업형 슈퍼에서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이제 마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주 먹는 품목에 한해서는 기업형 슈퍼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마늘도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업형 슈퍼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늘의 수입산도 있잖아요. 수입 동향은 좀 어떤 편입니까? 그 마늘 작년 이제 9월 기준으로 작년 네. 동기 대비하면 한 19% 정도 감소, 한 3,000톤 정도가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수입은 단순하게 뭐 얼만큼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현재 중국산의 어떤 마늘 상황을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중국산 마늘의 어떤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국내산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좀 늘어나서 사실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요 수입과 관련돼서는 좀 더 이제 시세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늘은 시세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엔 건고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건고추 같은 경우는 수입 동향이 좀 어떤 편입니까? 예, 건고추도 마늘과 좀 유사한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건고추의 국내 재배 면적이 사실 늘어나서 올해 이제 건고추 생산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전년도에 한 9,300톤에서 올해 한 7,500톤 9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입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이제 수입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아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늘과 건고추 수입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채소인 애호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호박, 반입량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좀 가창환 연구사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그 애호박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품목의 시장 반입량을 예.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 그 품목이 이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를 사실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으로 7만 7천 톤 정도 이제 반입량이 되다가 작년에 한 8만 4천 톤, 한 10% 정도 성장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애호박을 찾고 있고 산지도 늘어나고 시장에도 출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품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호박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종류별로 좀 소비 동향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크게 이제 애호박은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애호박, 그다음에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단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애호박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패널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도에 가구당 한 8,800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그렇군요. 이런 형태가 네. 이제 애호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매 가구 비율을 보더라도 전체 가구의 한 91%가 애호박은 이제 구매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채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사실은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는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거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아직은 뭐 이렇게 구매량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단호박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가구당 소비액이 한 4,8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호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또 조리법도 개발이 되고 뭐 건강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호박 소비가 최근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늙은 호박 같은 경우는 사실 용도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가구에서 소비는 아직까지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언급해주신 품종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사는 가구도 애호박을 많이 쓸 정도로 그쵸. 애호박은 좀 대중적인 식재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애호박에 특별한 소비 패턴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애호박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거래가 되는 품목 중에 거의 연중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렇죠. 몇 안 되는 그쵸, 품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월별로 구입액을 살펴봐도 가구당 한 700원에서 1,000원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호박은 꾸준히 먹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주요 구매처를 살펴보면 한 44%가 기업형 슈퍼에서 구매를 합니다. 기업형 이 슈퍼. 얘기는 아까 마늘과 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주 먹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맞아요. 기업형 슈퍼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애호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자녀가
입구 없고에 따라서 구매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약 한 33% 정도 더 구매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건강을 생각하는 뭐 네. 식단을 만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계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구분 없이 이제 소비되는 이 채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애호박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주요 산지나 출하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절기, 하절기로 이렇게 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정식이 시작되면 네. 다음에 한 6, 7월까지 출하가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애호박 산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진주라든지 고성, 그다음에 전남 광양 뭐 이런 식으로 남부 지방에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3, 4월쯤 정식을 해서 이제 한 10월, 11월까지 이제 출하를 쭉 이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충북 청원 지역이 뭐 아주 이제 산지가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출하량이 가장 많고 강원도나 경기권에서도 꾸준히 이제 하절기 애호박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호박. 하지만 모두가 또 좋은 가격을 다 기록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가격을 결정짓는 그런 품위를 결정짓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 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를 살펴보면 크기, 색택, 모양, 경도 이 순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아, 크기가 특히, 가장 중요하군요. 특히 크기가 중요한데요. 20cm 정도 되는 크기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네. 중요합니다. 사실 애호박 같은 경우는 식자재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식자재로 납품되는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균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크기를 유지하는 거하고 색깔은 연녹색에 좀 광택이 나고 꼭지 부분은 약간 진녹색을 띠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평가를 좋게 받고요. 꼭지 부분은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는 거 이런 것들이 출하할 때 한번 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애호박 같은 경우 올해 정말 힘들었잖아요. 올해 여름 같은 경우요. 근데 그래도 좀 가격의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애호박 산지에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애호박은 사실은 이제 산지를 조직화한다고 하는데요. 네. 산지 조직화가 잘 돼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엔 이런 공동으로 선별하고 출하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장에서 얼마나 애호박이 그 평가를 받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한 산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아예 주재원을 보내서 주기적으로 시장의 정보를 얻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생산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다 이제 반영을 하는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한 경매사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와서 좋은 품목을 많이 본 농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아하. 네, 그래서 시장의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출하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발로 뛰고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과일 시황 이어집니다. 네,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수박입니다. 22.9톤 들어왔네요. 네, 어제는 30.9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한 8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수박 10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6,000원,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16,000원으로 같았습니다. 네, 어제는 15,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933원 올랐습니다. 수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9일 19,929원으로 시세를 형성을 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32일 15,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약 1,000원 정도 오르면서 1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수박이고요. 전북 고창군 9,697원. 네, 경남 함양군 12,665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음성군도 보시죠. 13,990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과 함양군, 음성군이요. 16,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음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3,99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딸기도 보겠습니다. 0.5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0.892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는 한 0.3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딸기 2kg 특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 75,333원입니다. 어제는 73,000원대였는데요.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1,606원 상승했습니다.
네, 딸기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6만 5천 원대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승세 나타내면서 어제였죠. 8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천 원 정도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이 7만 6천 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합천군 7만 원으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포도 살펴보겠습니다. 63.5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0.9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6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 15,182원, 어제도 15,000원대긴 했지만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좋습니다. 122원 상승했습니다. 네, 포도 거봉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보죠. 10월 27일 19,000원대였고요. 그 가격은 10월 29일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10월 31일 같은 경우는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2,000원 정도 오르면서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14,53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감귤 살펴보죠. 410.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10.5톤, 물량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요. 어제보다 한 0.4톤 정도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감귤 급조생 5kg 투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 16,443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17,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가 떨어졌네요. 오늘 1,108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급조생 제주 서귀포시가 9,172원. 네, 제주시가 9,134원. 네, 유자도 살펴보도록 하죠. 0.23톤 들어왔네요. 네, 어제는 0.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0.52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유자 10kg 상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4429원,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는 3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4429원으로요. 오늘과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네, 등락가는 0원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34,870원.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요. 오늘의 과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인데요. 부유품종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단감 235.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5.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0.4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단감 부유품종 10kg 특품 기준 오늘은 31,722원, 어제는 33,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1,322원 하락했습니다. 네, 단감 부유품종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이후부터 11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10월 27일 34,000원대 이후로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11월 1일 43,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 5,000원 정도 빠지면서 3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0월 4일 33,000원대였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0월 26일 27,328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세 타면서요. 31,72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감까지 살펴봤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지금 이맘때요, 우리네 농촌의 그림을 딱 떠올려 본다면요, 나무마다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철 맞은 감, 영양 가득 찬 요 단감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가까이 오세요. 제가 못 움직이니까. 네. 네. 경매사님, 네. 지금 이제 뭐 그냥 감이 주렁주렁 제철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고향이 어디시죠? 진주요. 진주면 단감의 고향. 그렇습니다. 아, 우리 경매사님 정말 진주의 단감 그냥 지금 딱 떠올린다면 지금 이 그림은 어때요? 고향의 그림.
저번 주보다 네. 더 노랗게 지금 열렸어요, 감들이. 노랗게.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과일 경매는요. 새벽 경매이기 때문에 지금 새벽 경매 끝나고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예. 하지만 경매사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은 바로 가을의 보약, 당감. 당감입니다. 네. 아니 정말 뭐 아무 약도 안 드신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감기에는 당감, 네. 겨울에는 당감. 네. 당감 모델로 좀 채용 좀 하세요.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예. 전일 대비한다 그러면은 오늘 발입량은 약 한 10% 정도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 기후가 내려가면서 당감 저장 수확기로 접어들어 지금 현재 반입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시세는 상품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세는 강세를 형성되었습니다. 네,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반입량이 지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좀 날씨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후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확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 출하보다는 일단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매시장에는 반입량이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어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가락시장 기준으로 본다면은 경남 지역, 그러니까 산청, 함안, 창원, 그리고 제 고향 진주가 약 한 70~80% 차지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전라도 지역, 영암, 그다음에 고창, 구례 쪽으로 전체로 한 20~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뭐 그냥 우리 경매사님 고향 진주를 강조하시네요. 네. 작년 대비 좀 이렇게 반입량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여러 관측 기관에서는 지금 물량들이 올해 봄에 예냉 피해와 그리고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품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 내 반입량을 보면은 반입량도 많고 품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더불어서 시세 역시도 시세도 좋은 편이고요. 작년 대비 뭐 반입량도 좋고 시세도 좋고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당감 좋은데요. 자, 좋은 당감 선별하는 기준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당감의 당도가 올라가기 좋은 진짜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감 당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선별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감들이 혼합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시세를 좀 작게 받는데요. 등급에 따른 크기 그리고 색택만 잘 맞추어서 세심하게 선별한다면 아마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선별에 대한 부분은 뭐 정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언제까지 좀 이렇게 당감을 좀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날짜를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렇게 알감으로 노는 거는 한 11월 말까지 정도 저희가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장 당감, 포터 당감, 봉지에 쓰인 저장 당감이 출하되기 시작해서 2년 3월까지는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길게는 4월 말까지, 진짜 길게는 5월 초까지 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철 맞은 당감이라고 하지만요. 넉넉하게 뭐 내년 한 5월까지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두고서 좀 많은 소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감에 대한 너무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맛있는 당감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거 약 대신에 먹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보약. 예. 가을의 보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감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비타민C가 듬뿍 담겨있는 당감입니다. 시세도 좋고요. 또 반입량 부분도 뭐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소비 잘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감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린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 박영욱 경매사가 잠도 포기하고 정말 그러니까요.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네.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과일 단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창환 연구사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단감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소비량이 계속해서 좀 줄고 있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담감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실류, 그러니까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이 61.2k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단감은 그중에 2.1kg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2010년도만 해도 한 3.5kg 수준이었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저희 소비자 패널 구매 그 구입액을 보더라도 2010년에 가구당 한 12,000원에서 예. 현재는 9,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만 새롭게 이제 감 말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발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수출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국내 신선 농산물 수출 품목 중에 단감은 상당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네. 단감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천 톤 정도 수출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한 790만 톤, 그러니까 하나로 한 80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4천 톤 수준이었던 게 2015년도에 한 8,400톤까지 늘어나서 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이제 그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수출국으로 하면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레이시아가 작년 기준으로 한 3,400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감 수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이제 수출국별로 원하는 단감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과, 소가를 좀 선호하고요. 그다음 필리핀과 홍콩 같은 경우는 좀 대가를 선호하는. 그래서 수출국별로 좀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선호하는 그 감의 특성을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그 특성을 결정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품종일 것 같습니다. 감의 품종별로 좀 특색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서촌이라는 품종과 부유라는 품종인데요. 예. 서촌은 조생종 품종입니다. 다만 좀 자연재해에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은데 예. 반면에 이제 추석에 맞춰서 출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일부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부유 같은 품종이 이제 전국의 단감 품종 중에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유가 주요 품종이고 만생종 품종으로 11월 초부터 출하가 시작이 돼서 길게는 3, 4월, 5월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유 품종을 통한 어떤 그 단감 그 시세를 끌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감 제철을 맞아서 한창 바쁜 곳입니다. 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요, 좀 다양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업무를 맡고 있는 신정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전남 장성은 뭐 아무래도 맛의 고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장성의 단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장성 단감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네, 장성 지역은 단감 재배가 가능한 최북단에 위치하여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단감이 당도가 매우 좋고 아주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감이 또 제철을 맞이했잖아요. 예. 네, 작황 상태는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금년 봄에 서리 피해를 심하게 입었고 또 여름철에 보온이 지속되어 열매가 안 커 큰 과일보다는 작은 과일 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작황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작황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출하량과 좀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 출하량은 20%에서 30% 정도 줄었고 예. 대가보다는 소가 위주로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40가 이내 10kg 한 박스가 25,000원 정도로 작년과 비슷하며 평년보다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성단감 또 농가 소득을 좀 올리려면 이 가공품 생산 부분에도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가공품들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네, 상처가 없는 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매 시장에 출하하고 비상품과는 말랭이, 식초, 식혜, 떡 등으로 가공하여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새로운 가공 상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현재 농가들이 감 수확을 하면서 수확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감은 11월 초 된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장성 지역은 제초제를 안 쓰기 때문에 감 수확하시다가 찌뜨가무시병을 유발하는 진드기가 주변 풀숲에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뭐 단감이나 이런 생육 재배를 위해서 좀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감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우리 품종인 조안, 감풍, 원미, 원추, 로망이라는 5품종을 작년부터 매년 10헥타르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새로운 맛과 식감을 가진 아주 맛있는 단감을 맛볼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성군에서는
공약 사업으로 나무 전정 작업을 도와주는 감 전정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전정 전문가까지 모집하면서 지금 교육생까지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 감 얘기할 때 이 전문가님이 한번 스튜디오 오셔서 얘기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초대를 할 테니까요. 꼭 한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창원 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요. 사실 단감 같은 경우도 좀 농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또 농가만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단감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어떤 그 기준을 네.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색택, 모양, 당도, 크기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유 품종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품종이다 보니까 네. 부유 품종은 크기가 큽니다. 대가 위주인데 대가가 또 가격도 잘 받고요. 이런 품종을 키우다 보면 꼭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꼭지가 떨어지면 그 안에 물이 차고 네. 연화가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감 같은 경우는 저장해 놓고 3, 4월까지 팔아야 되는데 예. 이제 저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출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14에서 15브릭스 정도를 유지하는 부분들, 그래서 당도를 유지하는 부분하고 특히 이제 요새 이제 홍수 출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홍수 출하가 됐을 때 가격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농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출하 시기 조절하는데 생방송 가락동 365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그쵸. 있도록 많은 네.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단감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현재 7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집중 분석 나우 코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대추입니다. 뭐 보약보다 좋은 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즘 이 대추 소비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 대추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이후로 보면 네. 가구당 구입액도 그렇고 구매 빈도도 그렇고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월별로 살펴보면 9월, 10월에 이제 출하기 시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막 이제 구입이 늘어나는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구매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주요 구매처로는 전통 시장이 되겠고요. 전통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상의 구매 가구가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통 시장 50대 이상 이런 형태의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망원시장 가면 이렇게 대추 같은 거 살 때가 있는데 네. 대추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품종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품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실 대추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 이제 농산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인도계 대추, 중국계 대추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뭐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 생산되는 게 이제 그 중국계 대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대추를 그 품종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등, 뭐 월출, 뭐 이런 뭐 이제 품종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사실은 과거부터 이루어오던 이제 토속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조라든지 보온이라는 품종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복조라는 품종 자체가 전체 대추의 한 90%, 국내 생산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네. 때문에 소비자들이 만나는 품종들은 대부분 복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추는요, 다른 과일과 다르게 또 이게 경매로 도매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최근 시세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상장 예외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듯이 이제 경매처럼 1단위로 반입량과 가격을 살펴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경매를 통한 어떤 가격을 보듯이 이렇게 가격을 보긴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특품 10kg 기준으로 한 58,000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58,000원 선 10kg짜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추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추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추 연구소 굉장히 특이하고 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추 연구소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에 근무하는 이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충청북도에 이 대추 연구소가 있다면 남다른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충북 대추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북은 원래 예전부터 이제 대추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대추를 생대추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예, 그동안 한약재나 음식 재료를 사용하던 대추를 과일로 인식을 전환시킨 겁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생대추는 근대추에 비해서 더 고품질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생대추는 근대추에 비해서 더 크고 표면도 더 매끈해야 되고 식감도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그동안 근대추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복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조 품종을 생대추에 적합하도록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노력이 사실 전국 대비 18%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충북 대추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전화 연결하기 전에 이 대추연구소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대추연구소가 이게 어떤 어떤 연구를 좀 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대추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대추 전문 연구소입니다. 국내 유일? 예. 네,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추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추 자원을 보존하고 또 품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또 대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대추 품질도 높이고 또 소비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북이 대추 재배 면적도 넓잖아요. 네. 도내에서 현재 대추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추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충북에서도 거의 모든 시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중에 보은, 옥천, 청주 등에서 이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은, 옥천, 청주. 근데 그 중에서 보은 대추가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보은 대추가 얼마나 재배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익숙한 지역이 보은이시죠. 네, 대추가 충북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곳이 사실 저희 연구소가 위치한 보은입니다. 네. 예, 보은은 10년 전부터 이제 생대추를 유통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생대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은 지역의 특성은 80% 정도의 대추를 생대추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고품질의 대추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400여 농가가 대추의 농사를 종사하고 있는데요. 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은 생산량은 전국 대비 1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판매로 인해서 생대추로 판매를 하다 보니 생산액은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올해 네. 대추 농사가 어땠는지, 기상 여건에 좀 영향을 받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이 대추 전체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북 지역에서요. 그리고 당연히 또 농가 소득은 얼마나 올리셨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전체 출하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대추는 다른 과수에 비해서 기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개화 기간이 착과되고 하는 기간 중에 약 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 2개월 동안의 기상 상황에 따라서 착과와 수량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올해 같은 경우 6월 하순과 7월 상순에는 비가 많이 왔고 7, 8월에는 고온 건조한 기상이었습니다. 대추 착과는 비가 많이 올수록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초기 착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요. 후기 착과는 많았습니다. 네. 아직 2018년 출하량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 주변의 보은 지역을 봤을 때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에 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소득은 농가의 기술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렇죠. 예. 네, 저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생대추, 건대추 다 포함해서 보은 지역에서는 300평당 약 4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평당 460만 원의 농가 소득. 자, 네네. 그런데 충북 대추가 수출까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충북에서의 대추 수출은 이제 보은을 중심으로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주로 대상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주로 수출 품목은 건대추, 대추칩 등이었고요. 수출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올해부터는 이제 생대추를 비행기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 현지에서 반응이 좋으면 저희 그 대추 뭐 출하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도 앞으로 수출과 관련된 유통기술 개발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또 이 대추 연구소에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추에 관련된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네. 몇 년 안의 계획은 뭐 우선 지금 추석에 대추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석에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대추 뭐 이런 다양한 품종들을 육성을 하고요. 또 대추 농가들이 현장에서 병해충 방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날 텐데요. 네. 소비 확대를 위한 대추 양리 효과를 밝히고 또 기상 이변에 대비한 기상 변화의 매뉴얼 개발을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추 농가에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추 연구소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앞서서 대추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공품 개발도 정말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추 같은 경우는 좀 소비자 반응이 좋은 가공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추의 그 가공품, 대추 가공품을 살펴보면 네. 이제 대추차가 일단 대표적으로 구매 빈도가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추즙, 뭐 지역에 따라서는 대추 막걸리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가계부 정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추차는 구매 빈도가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겨울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대추즙은 대추만 넣고 먹기보다는 사과와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대추즙이 많아지는데요. 다만 아직 구매 금액은 가구당 한 1,800원 수준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010년 기준으로 가구에서 대추 가공품을 구매하는 구매 비중이 9%였는데 2017년에 그게 14%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건강을 중시하는 어떤 소비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대추차 좀 끓여봐야겠습니다. 네, 이 몸에 기회에요. 좋고요. 예.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요. 또 농가에서도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대추가 소비가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생대추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생대추가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하고 딱 맞습니다. 일단은 제철 과일이고요. 그다음에 딱 한 입을 먹을 수 있는 크기고 소형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현재는 거의 이제 50대 이상에서만 소비가 되는데 이 소비를 젊은 층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필요하죠. 앞으로 대추의 소비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대추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작물 대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매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가을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69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75원 상승했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340원이었네요. 어제보다 5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3,522원에 판매됐고 어제보다는 93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갓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2,684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2원 상승했습니다. 가을무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58원. 어제와 비교해 볼까요? 13원 하락했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19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감귤 시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4,211원. 어제보다 530원 하락했네요.
네, 방울토마토입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6,69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25원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살펴보시죠.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5,77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한우 불고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4,239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돼지 삼겹살입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1,844원에 판매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네, 오늘 1,824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 하늘공원을 다녀왔는데 낙엽이라든지 갈대가 정말 절정이더라고요. 네. 이번 주말에 혹시 뭐 사랑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이랑 이 떠나가는 가을을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네. 가보고 싶습니다. 자, 다행히 날씨가 풀려서요. 평년 기온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또 뭐 특별한 비 소식이 없고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나들이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사님도 좀 이번 주말에 나들이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추와 감귤 그리고 사과의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풍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